교살이라고 할 때는 여러 번을 매어서는 안 되죠. 한두 번 해야지 힘이 들어가죠. 근데 왜 굳이 힘이 분산해 시간을 연장하는 상황으로 했을까?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휴양지 태국 파타야. 2020년 9월 30일 새벽 파타야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58분경 2층짜리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오는 구급차.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담벼락과 집 사이에 한국 남성이 누워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목에 나일론 줄이 여러 번 감겨 있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채 발견된 남성은 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43살의 한국인 남성 장 씨였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의 목에는 흰색의 긴 나일론 줄이 약 7번 감겨 있었고 반바지만 입고 상체는 알몸인 상태로 하늘을 보고 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목 주변의 압력 졸림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한국 법의학자는 장 씨가 불완전 목매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조대가 주택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인 새벽 2시경 이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 씨의 한국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망한 장 씨의 친구 양 씨에게 물어봤더니 장 씨가 끈으로 목을 메고 있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고 급하게 친구들을 모아서 장 씨 집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장 씨의 아내 이 씨가 깨어 있었고 어린 자녀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장 씨의 아내에게 장 씨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급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아내 이 씨에게 화가 난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며 남편 장 씨의 위치를 다시 물었지만 아내 이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다급해진 친구들은 집 안팎을 다니며 장 씨를 찾았고 결국 집 밖에서 목을 맨 장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망자의 주택 왼쪽 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 실외기 받침대에 나일론 줄을 묶고 그 줄이 사망자 목에 둘둘 말려있는 상태로 서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처음 발견한 친구 진술에 의하면 장 씨의 발은 땅에 분명히 닿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발이 닿아 있었지만 이미 숨이 끊긴 장 씨. 친구들은 급히 칼을 찾아와 줄을 자르고 장 씨를 바닥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친구들이 남편 장 씨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동안 아내 이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녀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아내의 반응.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받았던 남편 장 씨가 줄로 목을 메고 있던 사진. 바로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장 씨 아내 이 씨였던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0년 9월 태국 촌부리 박라문구 파타야시에 있는 어느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망한 장 씨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이제 아내 이 씨 같이 있었고요. 흰색 나일론 줄로 목이 맨 채 사망해 있었는데 여기 매는 방식이 이렇게 둘둘둘둘 7번이 감겨 있었다라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불완전 목맴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목을 맨다는 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서부 영화에서 네. 조수영 처하는 것처럼 밑에 이제 발 밑에 없는 상태에서 목이 대롱대롱 말리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으로 생각하시지만은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색다른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이라는 게 이제 맨 상태에서 자중에 의해서 자기 체중에 의해서 조금 쓰러질 듯. 네. 발이 닿아 있는 상태에도 상체, 머리, 무게에 따라서 처지고 그 상태에서 힘이 빠지고 다시 목이 감기고 이게 이제 조금씩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네. 목맴사도 가능하다.
그게 불완전 목명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목이 똑 부러져 갖고 아니면 대롱대로 매달려 갖고 하는 그런 완전한 목맴사와는 다르게 네. 그런 것도 현실에서는 가끔 존재한다. 근데 아주 드물다. 네. 드물다. 근데 있긴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끈으로 목을 조르는 이제 그런 경우에 교살. 네, 교살 같은 네.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지금 여러 번 감겨서 이렇게 불완전 목매사로는 이어지지 않나요? 타살 왜냐하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네. 타인을 죽이는 교살이라고 할 때는 네, 여러 번을 매어서는 안 되죠. 한두 번 해야지 힘이 들어가죠. 네, 그죠? 한 번, 두 번 정도로 해갖고 당겨서 네. 그런 형태의 바로 한 번에 당기든지 감아서 당기든지 그렇지 당기든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뭐 도르래라든가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는 그건 타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감은 경우는 한쪽을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다른 쪽을 잡아당겨도 끈의 양쪽을 잡아당겨도 네. 힘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반항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되면 한쪽의 다리라든가 다른 도구를 또 이용해야 되니까 네, 실제로는 조금 복잡한 방식이 됩니다. 타살일 경우에는. 네. 이제 참고로 이제 판결문에 보면요, 이 한국인 법의학자가 이걸 좀 법의학적인 소견을 냈는데요. 사망자 목에 수회 줄을 감아놓은 상태는 한 줄을 감은 것보다 조이는 힘이 분산되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연장되는 상황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에 의해서 한다면은 이게 뭐 자의가 아닌 타이에 의해서 한다면 긴 시간 동안에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항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약간 다른 쪽을 못하게 네. 약간의 제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힘이 분산해 시간을 연장하는 상황으로 했을까? 만약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으면 네. 의도가 근데 자살로 보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너무 불편한 방식인데 네. 아니 굳이 뭐 다른 방식도 많잖아요. 살인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타인이 어떤 형태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런 형태로 유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살을 이렇게 부추기는 방식의 타살 행위로는 가능하다. 실제로 예전에 미국에서 그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계속해서 그런 세뇌를 시켜서 문자도 보내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예. 네. 그러고 또 하나 그걸 부추겼을 때 그 법리는 뭐냐? 예. 그거는 역시 자살 방조냐? 자살 방조에서 타살에 가깝죠. 네, 사실 예. 행위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참고로 이제 사건 발생한 시간이 이제 도착했을 때 새벽 3시 30분 정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이때 판단하기에 2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2시간 동안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도 지금 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뭐 얘기를 해도 대답하지 않고 신고도 안 하고 친구들이 했어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어서. 사진은 또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사진은 찍었고 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누군가 봐주길 원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와서 봐라. 니들이 와서 봐라. 네, 그럴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살한 거다. 내가 죽인 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고도의 위장 전술일 수도 있죠. 이후 현장에 도착한 태국 경찰은 아내 이 씨의 반응을 보고 남편 죽음에 아내가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을 했는데요. 사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장 씨와 이 씨 부부. 이후 두 사람은 태국으로 들어와 사건이 있던 날까지 쭉 태국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장 씨는 여행사, 레스토랑 등을 운영했고 아내 이 씨는 피아노 레슨을 하며 생활했던 부부. 그런데 2020년경 코로나가 퍼지면서 여행사가 큰 타격을 입자 부부는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가족은 아내 이 씨의 남동생 집으로 이사해 방을 빌려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의 집으로 이사한 지 7개월 만에 남편 장 씨가 사망한 겁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상황에 대한 아내 이 씨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그날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에는 집에 8시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결국 10시가 다 돼서 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집에 올 때 맥주를 사오라고 했고 남편과 둘이 맥주를 나눠 마시며 얘기를 했는데 애기들 문제, 우리 문제, 시어머니 얘기까지 하다가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말싸움을 하게 됐다는 부부. 아내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은 이미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해 맥주 1캔과 양주를 더 마셨고 자신도 맥주 3캔 반에 양주 반컵 정도를 마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이 길어지자 점점 감정이 고조된 남편 장씨. 아내는 남편이 자살을 하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기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 중 일부입니다. 내가 100% 노력하든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개이고 그러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처럼 죽어 없어지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나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앉아봐. 내가 없어져 줄게. 너가 애들 데리고 살아. 애들 데리고 살 순 있는데 그냥 내가 없어질게 여보. 이거 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게 맞지.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남편이 자살을 하려고 뛰쳐나갔다는 아내의 이 씨의 말은 사실인 걸까? 경찰이 주택의 CCTV를 확인하자 그날의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1분 남편 장 씨는 혼자 집 밖으로 나와 의자와 나일론 줄을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 밑으로 가 받침대에 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줄을 자신의 목에 걸려고 시도하는 장 씨. 그러나 줄이 목에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2번이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바닥에 넘어진 채 누워있었던 장 씨. 약 9분 후 아내 이 씨가 나와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떨어졌어. 아니 나도 창피하잖아 라고 말하며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담벼락 위로 올라가 목에 줄을 수에 감고는 앉아있다가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리던 아내 이 씨가 남편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자 그때부터 담벼락 옆에 서서 왼팔을 담벼락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은 채 바닥을 쳐다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1시 17분경 남편 장 씨는 두 손으로 밧줄을 잡은 채 바닥에 닿은 다리를 위로 올리며 계속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20초 후 팔에 힘이 풀리며 아래로 처졌고 1시 21분이 넘자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이때까지 담벼락 옆에 서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던 아내 이 씨. 그런데 갑자기 이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 사망한 남편 뒤로 가더니 이 목을 맨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고요. 그걸 시어머니에게 전송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아내 이 씨는 약 5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자 전화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당시에 이 CCTV가 아파트 이게 벽 사이 같은 건물하고 벽 사이 정도의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자료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론 이게 대사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이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나도 창피하잖아라는 말은 아내의 진술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움직임은 사실이요. 사실 그대로 지금 적시가 된 부분이고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시도했는데 처음에 말리던 부인이 말리지 않고 그냥 있다가 죽으니까 이거 찍어서 보냈다. 네.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게 찍혀 있으면 그대로겠죠.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외부 요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행동한 거는 남편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제 어떤 뭘 도와주거나 네. 물리적으로 어떤 걸 한 부분은 찍히지 않았으면은 네. 말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보고 있다가 죽으니까 찍어서 보냈다 이거잖아요. 네. 내용상으로. 많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는 것도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목을 메고 힘이 빠지고 있는데 바닥을 보고 있고 움직임이 없으면은 그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에 흔들어 보거나 아니면 뭔가 사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더니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녹음 보내고 뭐 전화 받고 안으로 가버리고 이게 지금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술을 얼마나 먹었냐? 술은 이제 뭐 지인들과 먹은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남편이 먹은 거, 본인이 먹은 거, 네. 그리고 싸움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얼마나 먹었느냐? 근데 지금 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처음에 갖고 이렇게 성공을 한 거냐?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짓을 했느냐?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나 죽을 거야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된다. 근데 그게 없이 갑자기 그랬다고 하면 그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야, 나 그냥 죽을게. 야, 그래, 죽어.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런 이 정도로 이제 사업이 어렵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외부적 요인은 없어요. 네. 이 여성의 이 부인의 행동이 설명이 안 될 뿐이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적인 게 굉장히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내 이 씨가 남편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구조 활동 안 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네,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은 아닌 거죠. 네. 예? 살인은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네. 너는 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찍었냐? 이것 때문에 유기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데. 냅둬서 죽었다 해서 치사로. 문제는 근데 네. 이 부인이 네. 실제로 저 행동이 죽는 행동인지 인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저 상태에서 옛날에도 저렇게 장난하다가 아니면 저러다가 말았다라고 했으면 이 부인의 말이 설명이 되는 거고. 네. 그래도 좀 이상하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진짜 그러면은 남편은 죽으려고 죽은 거냐? 아니면 그냥 얘기만 그렇게 화가 나서 행동을 했는데 죽게 된 거냐? 사고사냐? 네, 아내 앞에서 목을 메어 숨진 남편. 그런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아내. 대체 부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 사건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뒤 목을 맨 남편에게 다가와서는 야야 일어나 라고 말하면서 밧줄을 만지고 남편의 몸을 흔들고 머리와 등을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본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놀란 목소리로 빨리 목을 풀고 네 동생에게 연락해라 라고 했지만 이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왜 그랬을까? 당시 저는 밖이 어둡고 캄캄해서 남편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또 자살하는 척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의 거짓 자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이라 생각했다는 아내. 그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남편 장 씨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척 연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결혼을 하고 약 2개월 뒤인 2010년 7월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부인과의 동영상을 발견한 아내가 이것을 문제 삼자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이 죽은 것처럼 연락도 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대응했다는 것. 또 2013년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다며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시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분이 자살을 한다고 부엌칼을 들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고 2020년 9월경에는 부부싸움 도중에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여기 고속도로인데 사고로 위장해서 자살하겠다고 말했는데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4일 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수건으로 목을 매는 척하며 죽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내 이 씨는 남편에게
또다시 이러면 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 모든 주장은 사실인 걸까? 아내의 동생은 2013년 자살 소동은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4일 전 남편이 수건으로 목을 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자살 시도에 대한 또 다른 정황 증거는 이랬습니다. 최근에 아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며느리와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아들이 자기하고 싸운 후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죽는다고 하였다며 저에게 알고 있으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CCTV상 새벽 1시 17분 31초경부터 실질적으로 목매임이 시작돼 남편 장 씨가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아내는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셔 비틀대는 상태로 담벼락에 기대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 씨가 남편의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라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밖이 어둡고 캄캄해서 남편의 상태는 알 수 없었지만 발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기억한다. 이 아내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데 발은 정확히 봤다는 거니까요. 재판부 역시도 이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싸울 때마다 거짓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역시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 과연 아내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죽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네, 이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요, 남편이 평소 감정이 격해지면 자살하겠다 협박을 여러 번 해서 이번에도 사실 장난치는 줄 알아서 그냥 그거 찍어서 보낸 거다. 봐라, 시어머니한테 잃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럼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게 버릇이 못되게 들어서 그냥 뭔 일만 있으면 회피하고 나가서 죽겠다고 하고, 근데 해결은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해주는 상당히 무책임한 남편이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러면 내 시어머니한테 이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은 짓 하니까 찍어서 보낸 거다. 네. 라고 한 건데, 만약에 같은 맥락에서 이걸 다 알고 있어, 이 부인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장난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 요번엔 죽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 인간이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안 구해주면 죽는 거죠,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랬는지 그건 사실 마음속에만 있는 거죠. 이제 이 부인의 구체적인 동기,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 혹은 감정적인 상태가 전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양측 다 동의를 해요. 네. 즉 남편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형태의 어떤 나쁜 장난, 아니 나쁜 어떤 행동을 한 건 맞아.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된 건지 아니면은 한두 번 한 거를 부인이 과장한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부인의 의도가 어느까지 들어갔는가. 네. 이게 이게 사실은 이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뭐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상속, 유언 이런 거 갖고 이 건 말고도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공교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은 이 공간이 기묘하게도 마침 CCTV가 비추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2시간 동안 아무리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2시간 동안 안 들어오고 있으면은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걸 확인을 안 했고, 그다음에 어둠 속에서 뭐 안 보였다고 하지만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라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동안, 그러면 과거에 남편이 그런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 시간을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2시간, 그게 심리적 시간이 얼마였을까? 그걸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시간적인 2-3시간 됐으면은 이거는 이 부인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바깥에 어두워서 뭐 여기 그 어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근데 말은 또 나왔다는 걸 기억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건지 그 부분은 현장 검증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그 어둠에서 그 시간에 실제로 그 조건에서 나가서 보이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진부 여부를 따지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담벼락에 서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몰랐을 거다라는 변호인의 주장 그리고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부인이 얼마나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는데 비틀거릴 정도? 근데 지금 상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봐야 되겠죠. 얼마나 마셨는지. 근데 네. 지금 이것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먹었다고 했는데 그 조금이라는 게 진짜 비틀댈 정도의 조금인 건지. 근데 이거 지금 말은 비틀댈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네. 조금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좀 기묘한 그리고 좀 디테일한 공간이 있는 사건이어서요. 재판 어떻게 판결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남편의 동영상을 찍으며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흔들고 때리는 행동은 남편이 또 거짓으로 자살하는 척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에 근거할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행동이다. 만약 실제로 자살 시도라고 생각했다면 살리기 위해 구조를 하거나 남편이 죽기를 바랬다면 모른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동영상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낸 것은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이 또 있었고요. 아내의 1심 재판에서 이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그래서 선고가 됩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입증을 못했다라는 판단이고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아내 씨는 구급대원들이 와서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렸을 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어 그냥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CCTV를 보면 이 씨는 사망 소식을 듣고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판단의 문제 그렇죠. 같아요. 이거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애초에 작정을 했다고 하면 구급대원들한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유죄여도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무죄여도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게 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황인데요. 2심 재판부 내용 중에서 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편 장 씨가 죽음으로써 아내 이 씨가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자녀가 2명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 죽으면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직전에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죽음을 바라거나 종용하는 말이 전혀 없었고 남편이 죽기 보름 전에 상담센터에 등록해서 부부 상담 10회 중에 3회를 받는 등 부부 사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정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정황으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부부 상담 하는 척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네. 이제 여기에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 누가 제출했겠어요. 아내 쪽이 제출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태국 파타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 남편이 없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혹시라도 더 있었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지금 상태로 와서는 남편이 뭐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네.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죽일 이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소사실이 부족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의 몸으로 매달렸고 그것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사이에 이 아내 이 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어떤 경험들이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는 본인만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 묘한 행동들과 그 겹쳐서 진짜 몰랐냐 아니면 정말 짜증이 나서 그냥 또 그러네라고 했는지는 아마 본인만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부 사이라든가 이 내연 관계 이런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죽음은 사실 자주 있습니다. 그 짧은 그 순간에 네. 판단이 확확 바뀌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영화라면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실제로 남편이 죽길 바랬나요라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승소한 이후에 뭐 물어보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선다라는 표정으로 빙긋 웃는다. 네, 그러니까 무슨 진짜 어땠는지 모르게 끝난다라는 게 전형적인 아마 엔딩처럼 될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을. 그렇죠. 네. 근데 형사법은 깊은 속마음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형식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네. 이거는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여성이 진짜 살인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기치사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사법의 영역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또 오늘은 약간 재판과 실제의 행동 사이 그리고 사람의 심리 사이에 묘하게 걸쳐 있는 이상한 죽음 사건 하나를 좀 다뤄봤습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코로나에서도 분투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요. 게다가 뭐 어쨌든 아빠를 잃은 또 자식들도 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잃었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